온라인으로 농산물 사는 시대, 다들 아시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소비자가 편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쿠팡, 네이버, 당근마켓 같은 플랫폼들이 산지에서 소비자한테 직접 연결하는 구조를 만들면서 기존의 농산물 유통을 떠받치던 도매시장과 농협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액이 2025년에 1,000억 원을 돌파했고 2026년에는 1,200억 원을 넘길 전망입니다.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느냐? 중간 유통이 빠르게 압축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오늘 밥상의 말단에서는 이 변화가 농민에게 정말 좋은 건지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종속인지, 그리고 농협은 이 흐름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4년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액이 834억 원이었습니다. 이게 2025년에 1,000억 원을 넘겼어요. 1년 만에 약 20%가 뛴 겁니다. 2030년 목표가 2,000억 원이니까 지금 속도라면 충분히 달성 가능한 수준이에요.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온라인 거래가 늘었다는 게 아닙니다. AI가 수요를 예측하고 자동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시스템이 붙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도매시장 경매사가 새벽에 물건 보고 가격을 매겼잖아요. 그 과정이 알고리즘으로 대체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람 손을 거치던 가격 결정이 컴퓨터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유통마진을 기존 도매시장 기준 20%에서 온라인 기준 10% 수준으로 압축시키고 있어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죠. 그런데 농민 입장에서는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쿠팡이나 네이버에서 농산물 직접 파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면 여전히 농협이나 도매시장으로 출하하시나요? 이게 왜 중요한 질문이냐면 지금 이 변화의 방향이 농민한테 유리한 쪽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면 실제로 현장에서 뭘 느끼시는지가 가장 정확한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변화가 지금 이렇게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지 배경을 보겠습니다. 2026년 농업 유통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꼽은 핵심 이슈를 보면 1위가 기후변화로 인한 수급 불안입니다. 그리고 5위가 AI와 데이터 기반 유통 혁신, 10위가 온라인 도매 법제화예요. 기후변화 때문에 생산량 예측이 어려워지니까 오히려 AI 수요 예측의 필요성이 커진 거예요. 날씨가 불안정하면 도매시장에서 가격이 널뛰기를 하잖아요. 배추가 갑자기 금배추가 됐다가 한 달 뒤에 밭에서 갈아엎는 일이 반복되는 거. 이걸 AI가 미리 예측해서 물량을 조절하면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입니다. 여기에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로 소비 자체가 줄고 있고 환율 변동으로 유통비용은 올라가고 있어요. 생산 비용이 약 15% 올랐다는 추정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간 유통을 줄여야 한다는 압력이 사방에서 오는 거예요. 플랫폼 기업들이 이 틈을 파고든 겁니다. 근데요,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플랫폼 직거래가 농민한테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전남과 전북 지역 사례를 보면 이게 명확해집니다. 이 지역의 농협형 싱싱배송 거점이 전국 30개소 중 10개소가 집중 배치되어 있고 계약 재배 물량도 전국의 22%인 약 20만 톤을 차지하고 있어요. 농협 시스템이 비교적 잘 갖춰진 지역인 거죠. 그런데도 쿠팡 같은 플랫폼에 납품할 때 단가 압박을 받으면서 농가 평균 소득이 약 5% 떨어졌다는 추정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플랫폼이 중간 유통을 줄여서 아낀 비용이 농민한테 돌아가는 게 아니라 플랫폼 자체의 수익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경북 지역은 더 심각해요. 스마트팜 보급이 진행 중이지만 아직 400호 수준이고 인력 부족 때문에 온라인 도매에 진출한 농가가 40%도 안 됩니다. 대도시 중심으로 콜드체인이 깔리다 보니 지방 농가는 이 새로운 유통구조에 올라타기조차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이 문제가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면 우리가 뭘 놓치고 있는지가 보여요. 일본을 먼저 보겠습니다. 일본은 농협형 협동조합의 온라인 거래가 2025년 기준 1조엔 우리 돈으로 약 9조 원 규모입니다. 한국 온라인 도매 거래 1,000억 원의 거의 90배예요. 규모 차이가 이렇게 크다는 건 일본은 이미 협동조합 중심으로 온라인 유통체계를 갖췄다는 뜻입니다. 특히 일본은 생산자 데이터 공유법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농민들의 생산 데이터를 모아서 협상력을 높이는 구조를 법으로 만들어놨어요. 스마트팜 보급도 5만 호로 한국의 25배 수준입니다. 중국은 알리바바의 허마셴셩이라는 플랫폼이 산지 직거래를 주도하는데 2025년 거래액이 5조 위안 약 1,000조 원 규모입니다.
AI 가격 책정으로 유통마진을 30%나 줄였고 콜드체인 커버율이 80%예요. 한국은 대도시 중심으로 70% 수준이니까 지방까지 커버하는 인프라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미국은 아마존 프레쉬를 중심으로 신선식품 직거래가 2천억 달러 규모이고 농가 데이터 플랫폼 지원에 500억 달러 보조금을 쏟고 있습니다. 농가소득 증가율이 한국보다 15% 높다는 분석도 있어요. 혹시 이거 아셨어요? EU는 공동농정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유통혁신 예산을 1,000억 유로나 편성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지역 소농 지원 비중이 40%입니다. 한국은 20%도 안 돼요. 직거래 비율도 EU가 35%인데 한국은 15% 수준이에요. 이게 뭘 말하느냐면 유통혁신을 하더라도 소농을 보호하는 안전장치를 함께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플랫폼한테 시장을 열어주면서 동시에 농민이 협상력을 가질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데 한국은 아직 그 부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농협은 이 상황에서 뭘 하고 있느냐? 사실 농협도 가만히 있는 건 아닙니다. 2026년 친환경 농산물 취급액이 6,315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9% 늘었고 계약 재배 물량도 92만 4천 톤으로 확대했어요. 계약 재배 지원 인센티브가 무이자 자금 포함 1,500억 원 규모입니다. 싱싱배송이라는 이름으로 전국 30개소에 당일 배송 거점을 만들었고 528개 품목을 바로바로 판매하는 서비스로 운영하고 있어요. 충남에서는 축산물 공판장에 AI 도축 로봇을 도입해서 유통 효율을 20% 끌어올렸고 미트센터 연계 거래액이 1,500억 원 규모입니다. 전북 김제시 농협 공판장은 온라인 거래가 2025년에 100억 원을 넘겼고 경북 안동시는 스마트 경매를 도입해서 생산량 변동을 15% 줄였어요. 농협이 나름대로 디지털 전환을 하고 있다는 건 맞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농협은 지금 쿠팡이랑 같은 경기장에서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경기장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플랫폼 기업들이 빠른 배송과 낮은 가격으로 승부한다면 농협은 금융보험 계약 재배 수급 안정이라는 복합 기능으로 차별화하겠다는 전략이에요. 실제로 농협이 가진 가장 큰 무기는 단순 유통이 아니라 농민의 생활 전체를 지탱하는 인프라라는 점입니다. 비료 살 때 자금 빌려주고 자연재해 나면 보험 처리해주고 수확물 출하까지 한 번에 해결해주는 구조. 이건 쿠팡이 아무리 커져도 대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복합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농민이 농협을 계속 이용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만약 젊은 농민들이 플랫폼 직거래로 다 빠져나가면 농협의 물량이 줄고 물량이 줄면 협상력이 떨어지고 협상력이 떨어지면 더 많은 농민이 떠나는 악순환이 시작될 수 있어요. 지금 계약 재배 물량이 92만 4천 톤으로 늘고 있다는 건 긍정적이지만 이 증가율이 1.5%에 불과하다는 것도 봐야 합니다. 온라인 도매 거래액이 20%씩 뛸 때 농협의 핵심 사업은 1에서 2%씩 느리게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속도의 차이가 결국 구조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좀 더 넓게 보면 결국 데이터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플랫폼 기업들이 강한 이유는 소비자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누가 뭘 사는지, 언제 사는지, 어떤 가격에 반응하는지를 다 알고 있죠. 반면에 농민은 자기 농산물이 최종적으로 얼마에 팔리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 정보 비대칭이 해소되지 않으면 유통구조가 아무리 바뀌어도 농민의 협상력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일본이 생산자 데이터 공유법을 만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농민들의 생산 데이터를 모아서 하나의 플랫폼으로 만들고 이걸 기반으로 유통기업과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게 한 거예요. 한국도 농민 데이터 플랫폼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제도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2026년 전망을 보면 농가소득은 계약 재배 확대 효과로 평균 약 5%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평균 4,500만 원 정도로 추정돼요. 하지만 이건 평균이에요. 플랫폼에 올라탈 수 있는 농가와 그렇지 못한 농가의 격차는 더 벌어질 겁니다. AI 자동 가격 책정으로 쌀이나 축산 같은 주요 품목의 소비자 가격은 약 10%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어요. 소비자한테는 좋은 일이지만 그 가격 하락분을 누가 부담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유통마진이 줄어든 만큼 농민한테 돌아가면 좋겠지만 현실은 플랫폼이 가져가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농협 통합물류로 비용을 12% 절감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있지만 이것도 물류 인프라가 갖춰진 지역 이야기입니다. 전남이나 경북 같은 지방 소농은 여전히 이 혜택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 뉴스가 결국 말하는 건 이겁니다. 농산물 유통이 디지털로 바뀌는 건 막을 수 없는 흐름입니다.
문제는 그 변화의 과실이 누구한테 가느냐예요. 지금 구조대로라면 플랫폼 기업은 더 커지고 도시근교 대농은 직거래로 수익을 올리고 지방 소농은 점점 더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농협이 스마트 유통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건 다행이지만 속도가 충분한지는 의문입니다. 결국 필요한 건 농민이 데이터를 갖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협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일본처럼 법으로, EU처럼 예산으로, 미국처럼 보조금으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중요한 건 이 문제를 유통 효율의 문제로만 볼 게 아니라 농민의 협상력과 생존의 문제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올해 농사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땀 흘린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구조. 그게 진짜 유통혁신이 아닐까요? 오늘도 밥상의 말단에서 전해드렸습니다.